할아버지는 지난해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부터 힘든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적어놓은 책입니다. 나는 할아버지가 건네준 책을 읽으며 어려운 순간들 월드비전이 나의 할아버지를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나와 놀아주시는 할아버지가 그토록 어려운 날들이 있었다니 참으로 놀랍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지만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지금부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의 할아버지가 3살이 되던 1950년 한국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시작되다 나의 할아버지는 부모님을 따라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 왔습니다. 3년간의 전쟁이 끝났을 때 많은 사람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가난과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건물들은 부서져 버렸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한국을 찾아온 바 피어스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부모를 잃은 수많은 아동들과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성들의 힘겨운 생활을 사진에 담아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모금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월드비전의 출발이었다고 합니다. 나의 할아버지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이곳 휴전선이 가까운 동두천의 한 보육원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육원은 문은 닫은 지 오래되었지만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네요. 100명이 넘는 이곳 아동들은 월드비전을 통해 미국인 후원자 가정에 소개되었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성경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닮은 미스터 거스프슨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나의 할아버지는 그곳 보육원에서 운영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는 허름한 천막 교실이었고 선생님들은 교사 자격증이 없는 보육원 선생님들이었습니다. 학교에 다니긴 했지만 할아버지의 관심은 공부보다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물론 교과서를 제대로 살 수도 없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평생 굶주리지 않고 살아갈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할아버지는 그저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골의 농업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굶주림을 벗어나기 위해 농업교육과를 선택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농학 선생님이 되면 보육원에서 먹던 보리밥 대신에 쌀밥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할아버지는 대학 등록금을 낼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월드비전이 대학에 진학하는 보육원생들을 위해 장학기금을 마련해놨답니다. 월드비전 설립자 이름을 딴 버 피어스 장학금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대학 생활은 아주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등록금은 월드비전 장학금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잠을 잘 수 있는 집도 없었고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먹거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빈 건물에 들어가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철에는 주로 학교 건물 옥상에서 잤지만 겨울에는 추위로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가정교사를 했고 때로는 물건 파는 일도 했습니다.
여기는 나의 할아버지가 50여 년 전에 다니던 서울의 한 대학교입니다. 나의 할아버지는 대학 시절 이곳 교문 앞에서 입시철마다 전년도에 출제되었던 시험 문제지를 팔았다고 합니다. 입학 원서를 사러 오는 많은 학생들이 그 시험 문제지를 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의 경비 아저씨가 다가와 교문 앞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였습니다. 음력설을 앞두고 매우 추웠던 그날 할아버지는 경비 아저씨와 몹시 다투고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장갑도 없었던 할아버지는 추위에 언 손을 녹여가며 팔다 남은 시험지들을 챙겨 잠자리가 있는 대학 건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아 뒤척거리던 할아버지는 농업교사의 꿈 대신에 대학 교수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교문 앞에서 시험지 장사를 하는 동안 교수들에게 거수경례를 하는 경비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훗날 교수가 되면 그 경비 아저씨의 거수경례를 받으며 출퇴근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4년간의 힘겨운 대학 생활이 모두 끝났을 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병이 찾아왔습니다. 늑막염이란 병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ROTC 장교 훈련 과정을 끝낸 할아버지는 장교가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함께 훈련받은 친구들은 모두 장교가 되었는데 할아버지만 신체 검사에서 탈락하게 된 것입니다. 대학 시절 하루 두 끼니만 제대로 먹을 수 있었어도, 겨울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쪽방만 있었어도 나의 할아버지는 친구들처럼 장교가 될 수 있었는데, 할아버지의 자서전을 읽으며 나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건강을 되찾는데 2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회복되자 이번엔 군에 입대하라는 통지서가 날아들어왔습니다. 대학 시절 방학도 없이 장교 훈련 과정을 마친 할아버지는 병사로 3년 가까운 군복무를 해야 했습니다. 대학 4년을 졸업하고 2년이나 지나서 군에 입대한 할아버지는 나이 어린 병사들과 힘들고 자존심 상하는 3년간의 군 생활을 마쳐야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힘든 생활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 교문 앞에서 시험지 장사할 때 교수가 되기로 결심한 꿈을 이루기 위해 미국 유학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국 대학에 유학 떠날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까지 비행기표 마련이 어려웠던 할아버지는 미국이 입양하는 아동 5명을 데려다주는 대가로 비행기표를 얻어 미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국 대학에서 조교 생활을 하며 밤에는 호텔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며 힘겨운 유학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학에서 박사과정 마지막 학기를 남겨놓은 시점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다니던 주립대학교의 장학금 규정이 바뀌면서 대학의 조교들도 $1,000나 되는 등록금을 더 내야 했습니다. 정말로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미국에서 가난한 유학생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미국 월지젠 회장님께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게 등록할 수 있는 $1,000를 도와주면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되돌려주겠다는 약속의 편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다리던 편지가 왔습니다. 월드젠 회장 사모님께서 격려 편지와 함께 등록금 $1,000의 수표를 보내준 것입니다. 그 편지를 뜯어본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수표를 복사해놓고 박사과정 마지막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 도움으로 나의 할아버지는 박사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고 난 할아버지는 한국에 돌아와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대학 시절 잠자리를 찾아 헤매던 대학에, 배고픔을 참아가며 공부하던 대학에, 그리고 교문 앞에서 장사하며 경비 아저씨와 다툼했던 그 대학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교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아버지는 훗날 3번에 걸친 교육대학 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범대 부속 고등학교 교장도 맡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와 대학 교수가 된 어느 날, 할아버지는 미국 월드비전으로부터 받은 등록금 $1,000의 고마움을 돌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받았던 등록금의 7배에 해당하는 $7,000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린 시절 도움받았던 것처럼 가난한 나라의 아동들을 돕기 위해 월드비전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3명의 해외 아동들을 후원하기 시작해 해마다 후원 아동들의 숫자를 늘려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대학 교수가 된 할아버지에게 많은 활동의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처음 시작한 일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인류대학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필리핀, 중국, 몽골 등 가난한 나라들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몰려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그들은 불리한 신분 때문에 급여도 제대로 못 받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말을 잘하지 못해 한국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힘들었던 미국 생활을 떠올리며 한국에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200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학에 나와 무료로 공부를 했습니다. 점심도 무료로 제공되었고 대학병원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문화와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나의 할아버지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자신이 어려웠을 때 경험한 기억 속의 거울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교회에 다녀온 할아버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북한 식량 문제가 심각할 때였습니다. 어린 시절 생활했던 보육원의 기억이 떠오른 할아버지는 북한 고아원에 식량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돈을 마련해 교회에서 돕고 있는 북한 고아원에 밀가루 10톤과 빵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분유, 설탕, 기름 등을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국 단둥에서 구입한 밀가루와 빵을 만들기 위해 재료들이 대형 트럭 2대에 나뉘어 북한으로 보내졌습니다. 얼마 뒤 북한으로부터 물품이 잘 도착했다는 확인서와 물품을 구입한 영수증을 보내왔습니다. 밀가루 10톤 분량은 함경북도 2,000명의 아동들이 3개월간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기부를 할 때마다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나의
나의 할아버지는 65세에 대학 교수 장년을 했지만 그 다음 날부터 100년이 넘는 인천 송도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더 오랫동안 일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대학 교수에서 고등학교 교장이 된 할아버지는 학생들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학급마다 아프리카 아동들을 후원하기 시작했고 교실에는 후원 아동 사진들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12월 첫째 주에는 학교가 감사와 나눔의 날을 정해 전교생과 교직원이 참여하는 구세군 자선 냄비 행사를 했고 아프리카 아동들을 위한 후원금도 월드비전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벌써 9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3년) 겨울 나의 할아버지는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월드비전이 후원하는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학교를 방문했을 때 그곳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 환영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노래는 몹시 아름다웠지만 그곳 학교에는 악기가 없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노래와 율동을 이끌어가는 악기는 플라스틱 물통뿐이었습니다. 학생 한 명이 나뭇가지를 꺾어 물통을 두드리며 박자를 리드해 나갔고 많은 학생들은 그 박자에 맞춰 율동과 환영의 노래를 합창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보육원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가끔 미군 병사들이 오면 환영의 노래를 부르곤 하던 기억이 떠오른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그곳 가난한 학교와 학생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탄자니아 학교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가슴 아픈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푼푼히 모아둔 돈을 꺼내 탄자니아 학교 두 곳에 플라스틱 물통 대신 제대로 된 북을 선물했습니다. 그 후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우편으로 몇 장의 사진이 배달돼 왔습니다. 학생들이 북을 들고 즐거워하는 사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장이 되어 학생들에게 예의 바르고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주니어 ROTC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유학 시절 미국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고등학교 교장 일을 끝낼 즈음 주니어 ROTC는 전국 18개의 고등학교로 늘어났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이렇게 소중한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셔서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의 자서전을 읽으며 알게 된 사실은 고등학교 교장 시절 대학 교수 때보다 더 많은 아동들을 후원하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가 5년 6개월에 고등학교 교장 임기를 끝냈을 때 월드비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월드비전을 통해 후원한 금액이 1억 원을 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24년간 한 달도 거르지 않고 해외의 가난한 아동들을 후원해온 것입니다. 나의 할아버지는 나이가 들어 직장에서 은퇴했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월드비전 아동들을 후원하고 계십니다. 할아버지가 후원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월드비전에 대한 고마움이 컸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할아버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가족이 이처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월드비전의 도움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에게도 이담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돕는 월드비전 후원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저도 또한 그리할 것이라 할아버지와 약속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선 공부를 게을리하면 훗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몫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 가난을 극복하고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학교 교육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할아버지의 남은 삶은 가난한 어린이들이 교육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계속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ආයිබෝවන් අනුග්‍රාහකතුමනි අන්බාන අනුසරණයාලරේ හෙලෝ අනුග්‍රාහක ஹாய் பொன்சர் மை நேம் இஸ் தனுசன் நான் உங்களை பற்றி சிந்தித்துக் கொண்டே இருக்கின்றேன். මම ඔයා ගැන හැම වෙලේම හිතනවා. I hope you are safe and enjoying staying at home. உங்கள் அன்பிற்குரியவர்கள் அனைவரும் வீட்டில் பாதுகாப்பாக இருக்கிறீர்கள் என நம்புகிறோம். ඔබ ආදරය කරන සියලු දෙනා සුරක්ෂිතයයි මම බලාපොරොත්තු වෙමි. මම මේ දිනවල ගෙදර වැඩවලට උදව් කරනවා. 우리 할아버지가 어려울 때 도와준 월드비전 고맙습니다. 월드비전 사랑해요.